자, 법 제14조 권한의 위임 위탁입니다. 권한의 위임 위탁.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이제 밑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시행령이 시험에 나왔고요. 자, 또 논란의 또 소지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항 주어 가로로 나왔고요.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령 아닙니다. 또 시행령을 풀잖아요. 밑에 보면 아랫부분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 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하 군부대장은 이제 밑에 수행군 부대장이죠. 결국에는 법에는 예하 군부대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위임하기 전의 모습이니까 예하 군부대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은 군편제, 예비군 편제 아니죠. 군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강의 때 정의 부분에 수임군부대장과 수탁경찰서장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수임군부대장 보면은 수임군부대장 수탁경찰서장 보면은 법 제14조 1항 또는 시행령 제28조 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요 조항이에요. 그다음 수탁경찰서장은 2항이라고 그랬잖아요. 2항 시행령의 아랫부분에 나오는 2항의 시행령의 2항이 수탁경찰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 국방부 장관 또는 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 결국은 수행군 부대장이거든. 근데 법조항에는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문이 그대로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수행군 부대장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글자 틀리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여하튼 국방부 장관 또는 1항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 수행군 부대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이라고 안 하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있다 없다 이거 시력 테스트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있다 없다 이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70회, 74회 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주어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수로 있는 데까지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돼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주어 시작되는 부분과 맨 마지막 끝나는 수로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통상 보면은 처음에 주어 볼 때 하고 보다가 중간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가 마지막 가는 또 약간 흐트러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칫하다가는 틀립니다. 자, 할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호 제5조 1항에 따른 예비군 대원의 동원. 그 다음에 2호 1호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 부대의 작전 지휘, 가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작전상 필요한 제8조 1항. 제8조 1항이 뭐냐면요. 제8조가 뭐냐면은 긴급조치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긴급조치. 그래서 1항이, 다시. 8조 1항이 뭐냐면 긴급조치예요. 그 다음에 2항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조 1항, 2항에 따른 조치, 긴급조치, 그 다음 검문, 그런 거에 대한 조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항. 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뭐죠? 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합니다. 사태가 긴박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긴급하죠?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자, 여기에 수탁경찰서장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의미도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위탁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탁이 아니죠. 그냥 경찰서장이 맞는 거죠. 경찰서장은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네. 긴급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군부대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또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사항. 이항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자, 그 다음 5항.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 2항에 따라서 군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휘감독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겠죠?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독은 아닙니다. 네,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는 겁니다. 이 두 개 바꿔버립니다. 군이 출동한 지역에 예비군이 출동하여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한번 볼게요.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위탁입니다. 자, 1항. 법 제14조 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 운용 및 법 제15조 2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뭐죠? 여단급 이상, 대대급 4단급 틀립니다. 여단급 이상입니다. 가로로 나왔을까요? 군부대장 중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장에게 위임합니다. 시행령은 위임합니다. 위임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시행령에는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위임합니다. 자, 2항.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여기 수임부대장에 또 표현했죠. 수임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예비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입니다. 대대 이하 아닙니다. 중대 이하의 예비군 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 지휘, 그 다음에 작전에 필요한 뭐라고 되어 있죠? 긴급 조치에 관한 권한입니다. 자, 이거 다 읽고, 자, 일단은 여기에 건문이 빠져 있죠. 맞죠? 긴급 조치에 관한 권한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빠져 있어요. 2호, 무기 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3호. 자, 2호도 잘 보셔야 되고, 3호, 동원 중에 있는, 훈련 중이 아닙니다.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 대원의 복무 규율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수임장이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됐죠? 자, 이거 법문장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나는데, 자, 보세요. 법문장에 여기 2항에 나오는 1호, 2호하고 일단 다 치울게요. 위탁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법문장에 나와 있는 1호, 2호와 시행령에 나와 있는 1호부터 3호.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식별이 되는데요. 뭐냐? 자, 먼저 2호. 무기 탄약 장비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문장에는 언급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국방부 장관이 또 물론 위임받은 군부대장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군인입니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무기 탄약 장비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군부대장한테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법무장에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기 탄약 장비가 무탄장이라 그러는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시행령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항에 대해서. 자,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경찰서장한테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누구죠? 수임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군부대장이 군인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호 무탄장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됐죠? 그 다음에 앞서 언급을 했지만 뭐죠?
자, 시행령 여기에는 검문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법조항에는 뭐가 돼 있죠? 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과거에 출제된 사례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장에게, 즉, 수탁경찰서장한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법문장과 시행령 문장 구별 안 하고 그냥 두 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검문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 맞다 하십시오. 이해가시죠? 여기에 시행령 2항에 검문이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다고 검문은 해당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법문장, 법 제14조하고 시행령 문장 요걸 다 섞어가지고 그냥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사항 중 틀린 것, 옳은 것은 이런 요소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거기 검문이 나왔다. 그럼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시행령 28조만 끄집어내가지고 문제에 나왔다. 네. 다음 중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위탁에 따라 수임군 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데 거기에 검문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X입니다. 이거는 액면가 그대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출제는 최근에 트렌드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됐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시험에는 시행령 28조 1항 이 내용이 사지선다형 문장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언급 안 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경우부터 권한을 행사한다 이 내용이 사지선다형의 하나의 문장으로 출제가 됐을까요? 계속 또 보겠습니다. 3항 2항에 따라 이거죠. 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자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위탁을 받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하여튼 위임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냥 그 받아들이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됐죠?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 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수임군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네. 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위에 거하고는 좀 달라요. 법문장에 나와 있는 건. 자, 이거는 사망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동원을 한 거기 때문에 보고도 하고 플러스 당연히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행령 방금 전에 언급했던 사망에 있는 내용은 위임을 받은 상태거든요. 위임 받은 상태에 그럼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승인은 이미 위임 위탁할 때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갖고 구별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는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죠? 동원을 해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 사항 경찰서장은 자 이것도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우고 갈게요. 자 경찰서장입니다. 여기 수탁 아닙니다. 이 내용을 봐도 수탁이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뭐냐 경찰서장은 법 제14조 3항에 따라 14조 3항 보십시오. 뭐죠?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긴급한 상황, 긴박한 사태가 긴박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탁이 나오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다음 경찰서장은 14조 3항에 따라 즉 사태가 긴박하여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맞죠? 네, 그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행군 부대장에 한테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즉시, 지체 없이도 아니고 즉시 동원을 해제하는 겁니다. 됐죠? 예. 지체 없이가 아닙니다. 지체 없이와 즉시 구별하십시오. 이 의미를, 지체 없이는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준수하면서 날짜 기한은 없는데 그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빠트림 없이 준수하는 그 절차로 지체 없이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중단 없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즉시는 진짜 빠르게 즉각적으로 다이렉트 어떤 그런 의미라고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라고 표현을 했다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즉시 동원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한 위임 위탁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아까 약간 혼란이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나왔었죠? 예. 부탄장 원리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됐죠? 네. 건무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자 이거 첫 번째 상황 문제 출제 상황을 봤을 때 문제의 법 14조와 뭐 시행령 28조에 따라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이렇게 명시돼 갖고 나왔다? 그러면은 수탁 경찰서장 그 권한 위임한 그 위탁한 권한에 건문이 들어가도 맞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출제 경향이 예를 들어 출제된 내용의 모습이 다음 중 시행령 제 28조만 요거만 언급이 됐다. 이것만 언급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건문이 들어가면은 틀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출제되기는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리는 그렇게 하십시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입니다. 자, 주어 마찬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가로 28조, 아까 권한의 위임 위탁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그럼 결국엔 수임장, 수행군 부대장, 수사경찰서장 다 언급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죠, 맞죠? 다음 각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호 법 제3조 2에 따른 예비군 편성, 조직 아닙니다. 편성에 관한 사무. 2호 법 제5조, 제가 5조 나오면 예비군법에서 5조 동원, 예, 6조 훈련, 네, 5조, 6조, 6조 2, 6조 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자, 그 다음에 3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법 제8조, 그 다음에 및 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네. 8조의 2는 다른 겁니다. 여기 써놨죠. 이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법 제8조가 뭐죠?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제8조가 긴급조치 및 보상 이고 그 다음에 9조가 뭐냐 하면은 보상 및 치료 그 조항에 따른 거기에 나와 있는 보상 그거만 해당되는 겁니다.
8조의 2, 이거는 재해 등에 관한,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8조의 2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8조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이면 아예 구조라고 안 하고 왜 8조에 2입니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법조항이. 다 밀려야 되니까. 아, 그래서 조가 같은데 네. 왜 이걸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할까? 네. 중간에 개념으로 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중간에 집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예. 근데 아예 다른 내용은 또 아니죠. 비스무리하게. 예. 긴급조치 및 보상인데 그 보상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별도의 법조항을 만들어냈거든요. 추가로 개정이 돼서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되면 뒤에 있는 법조항들이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 할기념 같아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에 포함됐거든요. 예. 같은 레벨에 있는 조항인데 추가로 들어가니까 네, 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8조의 2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뭐 요즘 트렌드라서 그렇게 교묘하게 내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됐죠? 네. 이것도 이제 코드가 있죠. 편운 통보. 편, 운, 동, 보. 예. 편, 운, 동, 상평 통보. 편운 통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하튼, 주민등록 번호를 취급하는, 예, 그거는 편운 통보. 예. 주의해야 될 거는 8조의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은 거기 언급되면 틀리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법제 14조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부터. 자, 법제 14조의 2.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 사유입니다. 1항.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여기 또 가로를 놨었습니다.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 된 대원을 지휘 및 통솔하고 예비군 대원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조사에 참여. 그 밖에 대통령이 아니고 뭐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됐죠? 예. 이것도 코드가 이제 굳이 코드를 말씀드리면 대지통, 대원의 지휘통솔, 그 다음에 대장관. 아까 대관령이 아니고 여기는 대장관. 예. 임무다 보니까 일하는 거하고 관련된 대관령은 우리 여행하고 대관령이 여행 간다. 예. 그거는 아까 전에 뭐였죠? 뭐 어떤 적절한 직급 잠깐만. 예, 정책이죠. 적절한 직급과 맞나요? 아니,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 그 부여할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관령 거기는 여행 뭐 부여하는 뭐 그렇게 그냥 연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임무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일하는 거 대장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장관 예. 그다음 자원조사에 참여 그 밖에 대통령이 아니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 이런 것도 가로로 다 나왔거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원되거나 이건 말 그대로 동원이고요. 소집은 언제 쓰냐면 훈련 때 훈련 소집 훈련 동원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훈련 소집 그리고 소집이면 훈련하고 매치를 시키면 돼요. 예, 훈련. 자, 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지휘관의 해임 보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뭐 5호인가?는 제외 결격 사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로가 있었잖아요. 국가공무원법 뭐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국가공무원법에 관련되어 있는 제외는 어떤 계약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예, 재판 중인 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거는 아직 재판 중이니까 범인이 명백하고 예, 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놔두는 거지. 그래서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비군 지휘관 이제 선발할 때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해임이 아니고 선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깨끗한 예, 클리너를 중에서 뽑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 헷갈려요. 됐죠? 그래서 가로 제외한다는 해임에만 들어가는 문장이다. 자, 시행령 제14조 지휘관의 임무입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 또 나왔죠. 골라내는 거. 통합지휘관에 대한 거를 골라내는 게 나왔었습니다. 뭐 단골 메뉴인데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또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거겠지만 뭐죠? 시행규칙이잖아요. 아까 위에 법문장에서 뭐라고 돼 있죠?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 맞죠?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풀어요. 지휘관 임무. 자, 1항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관할 본부대장 및 영 28조 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 수탁경찰서장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소속 예비군 대원을 지휘 통솔하고 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됐죠? 다만 제4조 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1호, 2호, 6호, 7호, 11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통합지휘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통합지휘관은 그러면 지역에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저기 직장만 있는 겁니다. 직장만 있습니다. 예. 맞죠? 네. 예. 자, 통합지휘관의 임무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친 것들. 이거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그림으로.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섹터가 수행군부대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500사단 수행군부대장이 사단장이 이 수행군부대장입니다. 장이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여기에 같은 계열의 직장이 3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특정 업체를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현대자동차,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제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업체가 같은 계열이죠. 네. 같은 지역에 있다고 했을 때 현대자동차 예비군 지휘관을 A씨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B 예비군 지휘관, 현대제철은 C 예비군 지휘관입니다. 자, 각 업체별로 단일 직장 예비군 부대가 다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A 연대장, B 연대장, C 뭐 대대장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요 C는 그냥 대대장이라고 할게요. 대대급이다 할게요. 나머지는 다 연대급입니다. 연대급입니다. 요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부대장이 그러니까 예, 구역 단위에 같은 계열 직장이고 하니까 예, 그냥 구역 단위로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운영은 통합지휘관을 예, 둬서 운영할 수 있다고 아까 이제 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씨를 현대자동차 예비군 연대장인 A씨를 통합지휘관으로 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됐죠? 네. 네.
그러면은 A 연대장은 통합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예비군 연대장 임무 수행을 함과 동시에 통합 지휘관의 임무를 병행해서 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조금 확대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는 도식을 안 하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요거를 통합해갖고 하나의 부대를 통합하는 어떤 하나의 큰 부대를 현대그룹이라는 그 어떤 여단이라 그럴게요, 제가. 그 여단을 한 개 만들었다. 그거는 운영입니까? 그걸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편성입니다. 그건. 부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차이를 아까 운영과 편성의 차이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금 확대된 건 없지 않아 있는데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쉽게 풀이되시죠? 구분 가시죠? 이 통합 지휘관의 임무를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친 것만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다 읽을게요. 예비군 지휘관 국방부령으로 기술되어 있는 임무는 1호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입니다. 맞죠? 예, 요거는 여기 말하는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지역 직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통합 지휘관은 직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1호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호 동원된 소속 예비군 대원의 지휘 또는 통솔. 3호 소속 예비군 자원의 유지 관리. 4호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5호 동원 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 통지서의 전달. 6호 훈련 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7호 좀 올라갈게요. 예비군 대원의 훈련 실시. 근데 가로 돼 있죠. 뭐죠? 위임받은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8호 예하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9호 파견 상근 예비역의 지휘와 감독입니다. 통솔 아니죠. 지휘와 감독. 그 다음에 10호 소속 예비군 대원의 포상 추천입니다. 포상이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포상의 권한이 없어요. 예비군 지휘관은 추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1호 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임무를 기술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자 보십시오. 동그라미 친 거. 통합 지휘관으로서의 수행 임무입니다. 볼게요. 1호.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통합 지휘관으로 할 수 있어요. 직장. 물론 지역이 아니겠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통합 지휘관으로서. 되죠? 2호. 동원된 소속 예비군의 대원의 지휘 통솔. 통합 지휘관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3호. 소속 예비군 자원 아니잖아요. 맞죠? 예. 통합 지휘관 예비군 자원 평상시에 유지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4호 시설 장비, 비품 유지 관리. 통합 지휘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5호 마찬가지. 동원 명예 통지,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예, 통합 지휘관으로 역할은 좀 거리가 멉니다. 6호 연계가 되죠? 7호 훈련 실시 됩니다. 근데 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가능하죠? 8호, 9호 한번 보십시오. 그럼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10호도 거리가 멉니다. 네. 맞죠? 네. 소속. 그 다음에 그 밖에 그거는 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기준을 잡고 보시면은 이 골라내기가 한결 더 쉬워집니다. 이해가시죠?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통합 지휘관으로의 역할, 이걸 찾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OX로.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을 하셔갖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2항. 예비군 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수행하되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 부대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 보면은 우리 그 예비군 동대, 지역 예비군 동대 다 어디에 있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요즘에. 동사무소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네, 그거 요거예요. 원래는 해당 부대 사무소에서 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없어. 여건이 안 돼. 그래서 통상 다 여기에 두는 거죠. 네. 또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다른 사무소에 수행할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구청 이런 데 또 있거든요. 시청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연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작전시에는 작전시다. 그러면은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장 지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됐죠? 네. 이거 코드 작지파군. 동그라미 친 거 작지파군으로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예비군 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 부대와 수행군 부대 간 예비군 부대 상호간을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와 수행군 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사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 전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갖춰져 있는 거.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원입니다. 법 제5조 동원. 자, 1항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것도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로 또는 총량으로 해갖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이거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응소시간 나오잖아요. 6시간, 24시간, 48시간. 그 시행령으로 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자, 다만 단서조항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그 다음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자, 계속 갈게요. 단서조항,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자, 이 항공기도 여기 국외를 왕래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을 연기가 아니고 뭐죠? 보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국회의원, 훈련에는 국회의원이 빠져 있어요. 국회의원 무조건 훈련 보류 대상이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동원에 대해서 보류는 국회의원도 들어갑니다. 구별하셔야 되고,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2항.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은 보류에 대해서 언급한 거고요. 그 다음에 5조 2항이 뭐다? 연기입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1호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할 수 있는 거죠. 2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 관혼상제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법문장인지 시행령인지 법문장이 나왔었어요. 이게 나왔는데 좀 엄청 쉽게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의로
뭐 관원상제 제 그 밖에 부득이한 사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고의로 여기다 집어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연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오답 유도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나왔죠? 네. 고의는 아니죠. 맞죠? 3항 1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역 직장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예비군 대원으로 나오고 지역 예비군 대원 이렇게 안 나옵니다. 맞죠? 그냥 예비군 대원으로 나오고 마찬가지 뒤에 소속 예비군 부대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4항 예비군 대원은 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 가로 예비군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및 분대장을 포함합니다. 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은 현역 지휘관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전부 다 됩니다. 맞죠?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은 현역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예비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로에 예비군 지휘관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역 지휘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5항 주어 조심하시고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대원을 동원한 경우에는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주어 국방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걸 여기서 설명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보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보류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좀 혼선도 있고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요. 자, 보류 대상을 언급하는데 법문장에서 언급하는 게 있고요. 법문장에서 언급하는 보류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언급하는 보류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령에서 언급하는 보류 대상자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도식화하면은 법에서 언급하는 보류 대상자에 요렇게 요 안에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령에서 언급하는 보류 대상자가 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령에서 언급하는 보류 대상자가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그냥 뭐 이해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각인을 하고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행령 제11조 동원의 방법 등입니다. 77회 때 사지선다로 나왔던 조항이고요. 자, 1항 법 제5조 1항에 따라 수인군 부대장 수인군 부대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 부대의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수탁경찰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2항 수인군 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다음에 그 밖에 뭐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비군 대원에게 동원을 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드가 있거든요. 일방 전학사기 기보다 국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방 전학사국 됐죠? 국방부령이니까. 그럼 국방부령은 시행규칙에 어디에다 또 풀어놨겠죠.
여하튼 일방 전학사 국방부령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예비군 대원에게 동원을 명해야 됩니다. 자, 사망 볼게요. 자, 주어 마찬가지. 국방부 장관은 작전 임무 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행군부 대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명령서. 예, 서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령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정확하십니다. 예, 됐죠? 그래서 이게 소집 통지서로도 나오거든요. 나왔었거든요. 소집 통지서 될 수 없어요. 아까 소집 통지서, 소집이라는 말은 훈련하고 연관지어라 그랬잖아요. 맞죠? 이건 동원이잖아요. 동원 명령서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동원 명령서를 미리 예비군 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이항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학사기, 일방 전학사국 그런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뭐냐면은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면은 자, 이 사망에 있는 이 문장은 우리 그 동원 지정자들 대상으로 동원 소집하는 그걸 연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예. 작전 임무 수행이라고 그러고. 아니다. 그렇게 보면 동원 지정자 맞아요. 동원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동원 명령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서류가 나왔기 때문에 서류 양식의 어떤 그런 이항식이기 때문에 국방부령. 그 다음에 이항의 방법에 따라 즉 일방 전학사국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 67회인가? 그때 적법한 방법에 따라 이래가지고 맞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 적법한 방법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맞다고 보셔야 돼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항. 사망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동원명령서 소집통지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받은 예비군 대원은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이항에 따라 일방 전학사국, 맞죠?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됐죠? 네. 미리 이제 동원 명령서를 미리 송달한 거예요. 미리 송달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받았거든요. 동원 명령서 해갖고 날라와요. 날라와가지고 뭐 N 플러스 며칠까지 어디로 들어와라. 직책은 넌 뭐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거죠. 그래서 미리 와요. 근데 장소는 명령서에 적혀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방송 거기에서 이제 공포하는 그 지정된 장소에 집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시는 공표를 안 해요. 왜? 그러면 거기가 타켓이 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 5항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그냥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합니다. 즉 서귀포시, 제주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은 2항에 따라 예비군 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행군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 게시판, 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코드, 확계 유반 등의 방법으로 통해서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 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자, 동원명령에 대한 어떤 그 예비군 동원명령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거에 대한 주체는 누구죠? 수임장하고 수탁경찰서장이 주체입니다. 단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협조만 하는 겁니다. 협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광역시장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도지사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시,
특별시 아닙니다. 예. 특자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자, 자치구청은 이거 지워도 되죠? 안 그래도 그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성남시 예하에 있는 분당구 있죠? 이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냥 행정구입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예. 즉,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배정하고, 이게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행정구예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됐죠? 예. 많아요, 보면은. 안산시 예하의 상록구,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거 다 자치구가 아닐 겁니다. 자치구는 그 구의회가 있어요. 예산을, 뭐라 해야 되나, 책정이, 뭐라 그러죠? 예산을 하여튼 결정하고, 지방의회에서 또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치구가 있고요. 행정구라는 거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었을 때, 분당구, 이런 데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이번에 선거하잖아요. 그 분당구청, 이건 없어요. 성남시장을 뽑죠. 가로 안에 자치구가 있고, 그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예. 정확히. 예, 정확히 보면 그게 다르다고 봐야 돼요. 됐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은 아닙니다. 자치구청장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으로 장난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 되겠죠?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6항 수행공부대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법 제2조가 뭐죠? 예비군의 임무입니다. 임무. 예비군의 임무 수행 요겁니다. 요거 외에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안 됩니다. 71회 때 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으로에 따른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틀린 겁니다. 법으로 따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 예비군 임무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 수행 외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또 맞습니다. 왜? 법 2조가 뭐다? 예비군의 임무이기 때문에. 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 2조에 따른 요게 생략됐다. 그렇게 출제된 적도 없고 출제도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해요. 근데 만약에 수임장 수탁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임무 수행 외에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오라고 봐야 돼요. 네, 오라고 봐야 돼요.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임무 수행이라는 이 근거를 출처를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마치 아까 그거 예비군 임무에서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맞죠? 근데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상황형으로 나왔던 아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원장님 문제 분석, 시험 출제 분석했을 때 약간 오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거예요. 그거. 부산 전 지역 해갖고 나왔잖아요. 상황형에. 예. 그래서 음송시간 요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출제됐습니다.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형 조심하셔야 되고 법 제5조 1항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간 아까 설명드렸죠? 시간이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합니다. 1호 도움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움명령 발령 후 몇 시간? 6시간입니다. 6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부산 전 지역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의심 없이 푸는 거죠. 이런 거는 공부하는 사람,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오류 아니야? 근데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푸십시오. 초점은 시간 갖고 따지겠죠.
이 사람이 6시간 대상이냐, 24시간 대상이냐, 그거 갖고 따지겠죠. 하여튼 약간 오류가 나왔거든요. 도움명령 발령 지역 및 그 인접에 있는 특별자치시 시군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명령 발령 후 몇 시간? 6시간. 됐죠? 그 다음에 2호, 1호, 방금 언급했던 1호 지역 외에 육상지역입니다. 육상지역이, 육상 이거 생략되면 틀린 겁니다. 왜? 해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육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명령이 발령된 후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예. 그 다음에 3호, 동원명령 발령 당시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동원명령이 발령된 그 당시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섬지역에 있거나, 그 다음에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은 동원명령 발령 후 몇 시간? 48시간입니다. 이거 사항형으로 자주 출제되거든요. 이번에도 사항형으로 나왔고. 그래서 사항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됐죠? 예. 그래서 3호에 나와 있는 동원명령 발령 당시가 중요한 거예요. 동원명령이 발령된 당시가 뭐 4월 26일 공구시다. 예. 요 당시에 섬지역에 나가 있거나 바다 가운데 있었다. 예. 바다에 있었다. 바다. 그러면은 48시간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4월 26일 09시에 동원명령이 발령된 당시에는 섬지역에 바다에서 출어 중이었다가 4월 26일 11시에 다시 입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48시간을 따집니까? 28시간을 따집니까? 24시간을 따집니까? 48시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뭐 그렇게 출제는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그런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항공기에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갖고 이동 중이에요. 이동 중에 이동하는 그 시간 중에 동원명령이 발령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시험 출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개념을 잡자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자는 입장에서 애매하죠. 어떻게 되죠? 요걸로 따지나? 24시간? 48시간? 4시간. 예? 24시간. 48시간이에요. 굳이 따지면 왜? 즉 1호하고 2호 외에는 전부 다 48시간을 봐야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됐죠? 네.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데 요거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자, 시행규칙 제15조 동원명령의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일방전학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요겁니다. 시행규칙에서 풀었죠? 1항 0 제11조 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 방법을 말합니다. 1호 미리 정한 비상연락망이 아니고 소집망,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전달. 이거 동원명령이라고 소집이란 말은 좀 안 맞지만 여하튼 연락망보다는 소집망이 맞을 거 아니에요. 불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비상소집망입니다. 연락망이 아닙니다.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전달 B. 그 다음에 마이크나 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그 다음에 공고문의 게시. 공고문 나오면은 게시입니다. 게시. 그 다음에 전산망을 통한 전산망 나오면 공고입니다. 공고. 그래서 이것도 코드로 비, 가, 전, 공.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4가지까지 다 포함해서 일방전학사, 비가전공.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동원 명령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됐죠? 가두방송이 뭐예요?
맞아요. 우리 그 차에다가 차량에 이렇게 보면은 선거방송.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확성기 이렇게 달아가지고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2항 0제11조 3항에 따른 동원명령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력법에 따라 동원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지정된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작전 임무 수행에 위해서 미리 통달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 맞죠? 그겁니다. 그거. 지정된 사람으로 하는데 동원명령서는 별지에 서식하고 같습니다. 자, 다음 3항 수인군 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영제 11조 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된 사람, 즉 집결한 사람의 명부를, 그 다음에 수인군 부대장은 수인군 부대장만 나오죠. 같은 조 3항에 따라 동원 명령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에 그 교부된 사람의 명부를 시, 군, 구별로 작성해서, 여기는 특별자치시가 들어갔나요? 특자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예. 시, 군, 구별로. 자치구도 표현 안 돼 있죠? 예. 시, 군, 구별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 군, 구별로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4항 주어 수인군 부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수인군 부대장은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 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 대원이 자세히 알도록 해야 됩니다. 됐죠? 요거 주어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네. 이 문장이 뭐하고 헷갈리냐면은 저는 (6항에) 나오는 요 주어, 여기 주어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액면가 보면 그 글자 내용은 다른데 이 뉘앙스가 좀 비슷해요. 수임장 수탁경찰 법 2조에 따른 임무수행 외에 다른 사유로 동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동원전차를 확립해서 뭐라고 돼 있죠? 예비군 대원이 자세히 알도록 해야 된다. 물론 내용은 완전 다른 건데 뉘앙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임군 부대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13조 동원 보류. 요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